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에 이제 표지 읽기와 다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책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지 오늘 이어서 전해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책 규칙 없음에 초입에 바로 만나게 되는 내용들일 텐데 19쪽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일반적인 회사들이 규정과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일 처리가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직원을 다루기 위해서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내보낸다면 그런 규정은 필요가 없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조직을 꾸리면 거추장스러운 통제 장치가 필요 없어진다. 인재 밀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는 더욱 커진다. 솔직성을 키워라. 재능 있는 직원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나 예의만 강조하는 규정집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피드백을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재능 있는 직원들이 피드백을 습관처럼 서로 주고받게 되면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동시에 서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통제는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자리를 잡으면 이제 통제를 줄여라. 우선 규정집부터 버려라. 출장 규정, 지출 규정, 휴가 규정 등은 없앨 수 있는 것들이다. 갈수록 인재의 밀도가 높아지고 피드백이 잦아지고 서로에 대해 솔직해지면 승인 절차도 폐기할 수 있다. 그때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주면 된다. 매니저에게는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이끌 것, 평사원에게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 들지 말 것 등이다. 이 문장들인데요. 이제 제가 표지 읽기를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지구상 가장 빠르고 유연한 기업의 비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빠르고 여기서 정의하는 유연함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 정의를 내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통제와 규정은 무능력한 직원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띠지에 있는 글자를 읽고도 제가 그러면은 신입사원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건가? 경력사원만 뽑는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 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장들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꼬리물기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또 답변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일반적인 회사들이 규정과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일 처리가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직원들을 다루기 위해서다. 이 말이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현실에 반영하려고 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미숙하고 또 어떻게 해야 능숙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잘 전달만 하면은 좋은 강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진부하고 따분하면 이 강의는 별로였는데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공급자와 공급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구조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그 업무의 미숙 성숙도는 이제 그것을 제공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어야겠죠. 이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무리 스스로 퀄리티가 높은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왜 별로인지 그 이유를 묻고 내 강의의 품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똑같죠. 외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내부의 우리 팀원들도 고객이잖아요. 나한테 업무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내 업무의 성숙도를, 내 업무의 품질을 관리한다면 어떤 과정이 중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그쵸? 제가 이 일을 완수했는데 결과가 어떠셨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업무를 그쵸?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행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이 되는 생각이 제가 표지 읽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 내렸던
그 정의들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의구심들, 그리고 나 스스로 내렸던 정의들이 기준점이 되어서 지금 이 문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문장 사이의 맥락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소화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내보낸다면 그런 규정은 필요 없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실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을 내가 그 필터할 수 있는 선구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면접 때 필터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면접을 실제로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면접이 굉장히 그 기가 빨리는 일이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앞 사람한테 엄청나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질 수 있고 또 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면접자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계속 면접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은 주의력이 결국은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며 그 필터가 잘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다면 채용 공고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필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저의 이런 생각들은 이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꼬리물기 질문을 하면서 추적해 가는 거죠. 아, 만약에 이런 조직 문화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채용 공고부터 잘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을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회사에 채용 공고를 쓸 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이제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조직 문화를 기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항목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가령 한 마케팅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들을 넣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고 워라밸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편한 회사를 찾던 와중 저희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셨다면 지금부터 내용은 당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니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쓴 거예요. 이유도 당연히 적죠. 저희 회사는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서 사실 구성원들 모두가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 개인의 워라밸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굴면 저희 조직 문화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좀 회사를 쉽게 보고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겠죠. 또 반대로 이런 문구에 후킹되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 속에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들이 필터되는 그 역할을 이 채용 공고가 그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실행 계획을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두 문장 읽었거든요. 근데 두 문장 속에서도 제가 이 행간 속에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꼬리물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아까 전에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처음에 했던 표지 읽기 덕분이에요. 표지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지 읽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말 이 책이 나한테 나의 어떤 기대를 충족해 줄지 이런 걸 기준으로 좀 강하게 집중해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값을 적어보는 게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조직을 꾸리면 거추장스러운 통제 장치가 필요 없어진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 반영하려면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만 조직을 꾸리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채용 시장도 보면은 회사마다 기업의 이미지가 있어요. 기업의 이미지가 불호인 회사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로만 회사를 구성하려고 하고 좀 무능력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회사의 이미지가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겠어요?
애시당초에 지원율 자체가 저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은 지원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신입과 경력 사원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채용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러면 신입 사원을 이제 인성과 가치관을 보고 포텐셜, 재능, 잠재성을 보고 이제 신입 사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신입 사원을 채용해야 될까?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의 인성과 적성과 가치관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가? 이것이 현실적인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는 이 조언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칙이거든요. 이게 규칙이에요, 저는. 이 모든 다른 세부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상위의 대원칙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안하는 사람보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우리 회사는 인재 밀도를 이제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참이니까 나 스스로가 그 수준에 맞는 인재가 되어야 해. 이게 스스로 설득이 되어야지만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원칙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명령의 일부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좋은 사람들로만 데려오면 거추장스러운 통제 장치가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통제 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마음의 어떤 반감이나 저항감 없이 이 사실을, 이 명령을 그냥 받아들이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이제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런 인재 밀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인재 밀도를 높여야 된다는 경영자의 주장에 반감을 사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실제 실효성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현실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텍스트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린 것처럼 조목조목 그 사이 행간의 맥락들을 추적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규정과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일 처리가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직원들을 다루기 위해서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내보낸다면 그런 규정은 필요 없다. 너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없이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읽다 보면 되게 공허해요. 나는 못하거든요. 네,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려고 하면은 나는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를 읽고 내 안에 기준점을 잡고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그쵸? 이 책의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미 그 일을 결과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니까 이 말 하는 게 너무 쉽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한 거대로 해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과정과 질서를 다시 재창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인재 밀도를 실제 우리 회사에 높일 수 있어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 책을 인문학적으로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규정과 통제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우리 흔히 표현하는 게 뭡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지켜야 되는 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숙하고 인간관계에 대해 배려가 없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을 우리가 적절히 다루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실제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재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규칙 없음의 실제 문장들을 가지고 표지 읽기와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관점으로 오늘부터 넷플릭스 규칙 없음 다시 독서를 해보시고 필사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필사하신 거 읽어보면서 다 피드백 해드렸거든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다짐과 표지 읽기를 항상 상기하면서 규칙 없음을 소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회사 생활 일주일 동안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시고 평온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